자, 가치의 발생 요인 가겠습니다. 20번.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죠. 자, 이 부동산 이 가치의 형성 요인이 어디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이 가치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죠. 자, 이 관계에서 이 가치의 이 발생 요인에서 이 경제적 이 측면에서의 요인이 있고, 우리가 법적 측면에서의 요인이 있어요. 자, 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를 발생시키는데, 자, 이 수요 측면에서 이제 유용성, 효용이죠. 그리고 이 유효, 수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의 상대적 희소성이 있습니다. 예, 법적 측면의 요인으로서 이전성, 네 가지 발생 요인이 있다. 자, 1번 보시면은 구매 능력이 있는 실질적 수요를 뭐라고 한다?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욕구도 있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죠? 지불 능력인 뭐도 가지고 있죠? 구매력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자, 상대적 희소성은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의 효용 증진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개념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 요인 중 한 요인만 작용을 해도 가치는 발생한다니까 틀렸는데, 한 요인만 작용하면 안 돼요. 아까 뭐죠? 가치 발생 요인의 상호 결합. 한 요인만 작용하면 안 돼. 수요 공급 만나야 뭐 가격이 결정되죠. 한 요인만 작용을 해도 가치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정답. 4번 수익성 부동산에 있어서 효용은 수익성이니까 수익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권리 이전 가능성 요거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전되는 거죠? 권리가 이전되는 거죠. 권리.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이죠.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특성도 우리는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효 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니까 틀렸죠. 살 의사도 있지만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정답. 3번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을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우리 생산성으로 우리 표현할 수 있고,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의 뭐죠? 아까 가치 발생 요인의 상호 결합. 한 요인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합니다. 상호 결합 밑줄. 자, 22번 틀린 것. 주거용 부동산의 유용성은 뭐다? 쾌적성.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인 쾌적성. 상대적 희소성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니까 틀렸죠. 자, 희소성은 뭐에서? 물리적 요인은 자연적 특성이잖아요. 이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에서 나타나는데, 상대적이 붙었잖아요. 상대적 희소성은 뭐에 있어서? 우리는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 자, 용도의 다양성에 따라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은 가능한데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의미. 2번 정답. 3번 유효 수요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의미하고 수익성 부동산의 효용은 수익성으로 나타나고 가치 발생 요인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 자, 2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최유효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여러분 최유효 이용은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하죠. 네,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하는 게 최유효 이용인데, 자, 최유효 이용 관련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흡수율 분석.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고 있는가 분석하는 건데 이 경제적 타당성 여부 판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되지 않는다니까 틀린지 뭐. 1번 정답이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인 인근 지역의 용도와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최유효 이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적 이용에 할당되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토지와 토지 위의 계량물, 예를 들면 건물, 이것을 같은 용도로 평가해야 된다. 같은 용도 미출. 자, 단순히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잠재적 용도가 아니라 적어도 그 용도와 대한 유사 부동산의 시장 수익률과 최소 동등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4번 맞고요. 5번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최유효 이용을 분석을 할 때는 특정한 용도를 미리 상정해서는 안 되며 미리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을 가정해야 한다. 상정은 가정이란 말이죠.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을 묻습니다. 주변 지역의 다른 건물에 비해서 지하 주차장이 비좁고 엘리베이터 대수가 부족해서 해당 건물에 뭐를 했다? 우리는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를 합니다. 기능적 감가. 그래서 틀린 질문. 요거는 뭐죠?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거든요. 최유효 이용의 이 내부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내부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하여튼 균형에서 정답을 많이 묻죠. 26회, 28회 시험의 정답이잖아요. 균형. 그래서 균형의 원칙인데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린 토지, 노동, 자본, 경영과 같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 아까 뭐 지하 주차장이 비좁고 뭐 이런 거 위배가 돼. 균형이 위배되면 그게 무슨 감가가 발생해?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부동산 가격을 단순히 생산비 적산,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라 공헌도를 다른 말 기여도 공헌도에 따라 판단했다. 이거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에 대해서. 세 번째, 거래 사례 자료가 3년 전에 거래된 자료라서 이에 맞는 적절한 시점 수정을 우리가 가하였다. 시점 수정과 관련 있는 것은 뭐다? 변동의 원칙. 토대. 최유효 이용의 밑바탕. 토대가 되는 원칙.
토대가 되는 원칙에서 예측 변동이 있는데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우리는 이 거래 시점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 시켜주는 작업, 이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가 돼? 변동의 원칙. 자,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의 건축 면적이 낮아 건물에 대한 증축이 요구된다. 이거는 또 기능적 감과 관련된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4번 틀렸고, 주거지역 주변에 산재하여 있는 공장단지의 영향으로 주택 가치가 크게 하락한다.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다. 외부성의 원칙. 이거는 우리가 외부적 요인이죠. 외부적 요인에 있어서 적합, 외부성이 외부 효과잖아요. 경제, 외부성에 대한 설명. 5번 정답.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갑은 아파트 매수 의뢰자에게 110제곱미터형 아파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아파트는 1984년에 사용 승인받은 아파트로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1개 적고 지금은 2개죠. 뭐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있다. 뭐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 5번 정답이고 30번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지역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어떻게 주거지대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래되어 황폐화된 흉물스러운 공장 건물이 맺혀있는데 여기에 불량 청소년들이 몰려들어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장 건물 및 부지를 수용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했더니 인근 지역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요거 적합의 원칙인데 외부 환경에 적합하냐,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하냐. 여러분 적합하지 못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할 때는 뭐다? 경제적 담보. 적합하면은 가치가 최고로 발휘되겠죠. 적합의 원칙. 균형 적합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28에는 둘 다 출제했었습니다. 이 정답으로. 자, 32번 문제로 갑니다. A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의 결과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인 것으로 판단됐는데 A 지역의 개발업자가 고급주택을 건축을 했는데 그 고급주택을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 결과 가격이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 왜? 고급주택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어울리지 못해서 가치가 하락을 하는 뭐 경제적 감가가 발생했잖아요.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2번 정답입니다. 3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서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 부동산 가격의 원칙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인데 부동산의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하고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동일할 때는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 자, 최유효 유용인데 이것은 최유효용의 오른쪽은 직접 관련이 있는데 직접 관련은 없고 간접 관련이 있다. 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
있고 무슨 원칙이 있다? 대체의 원칙. 지금 대체의 원칙이죠. 자, 우리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평가의 3방식의 성립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 대체의 원칙. 3번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 여러분 적합은 내부적 관계가 아니라 뭐? 외부. 내부가 아니라 외부. 적합은 외부. 3번 정답.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각각 기여해서 전체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을 말하죠. 4번은 개념이고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 형성 요인이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부동산 가격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의 합, 기여도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죠.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 밑줄. 여러분 전문적 능력이 아닙니다. 전문적 능력이 아니라 일반적 통상의 이용 능력을 지닌 사람이 대상 토지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걸 말하죠. 변동의 원칙이란 가치 형성 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도 변화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뭐에서만?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 인정되죠. 그래서 기준 시점 확정이 필요하다. 자, 적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의 균형. 여러분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의 균형은 적합이 아니라 뭐죠? 균형. 4번 정답. 예측의 원칙이란 평가 활동에서 가치 형성 요인의 변동의 추이 또는 동향을 주시하여 반영을 하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 제시된 부동산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리적인 구매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그와 똑같이 바람직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뭐 대체의 원칙이야.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 보는 건데,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에 근거한 감정평가 3방식의 근거가 되는 거.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지역 분석 및 경제적 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이건 적합의 원칙. 3번 각각 기에서 전체 가격 형성. 이건 기여의 원칙. 4번은 어떻게 돼요? 외부성의 원칙. 그리고 5번은 뭐다?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죠. 자, 37번. 동일한 효용을 가진 여러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선택이 되고 이 가격이 다른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원칙은 대체의 원칙에 대한 설명. 자, 38번 문제.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 기준 시점이 필요한 것은 변동의 원칙. 5번이 정답. 그리고 물리적 감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돼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물리적 감가는 뭐죠? 시간이 경과와 관련한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물리적 감가는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우리 하여튼 26회, 28회 시험 출제잖아요. 올해 제가 볼 때는요, 원래는 여기 아니면 여기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두 개 중에. 그래서 여러분 잘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출제되면 아까처럼 5개 놓고 틀린 거 찾아내라.
28회는 사례를 냈기 때문에 출제하면 5개 원칙 주고 틀린 지문 찾아내는 걸 출제 가능성이 높다. 39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등이 성립 근거가 되고, 자,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과잉 부분 요거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를 하죠. 자,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는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고,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 미래의 활용 및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미래니까 수익 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을 묻는 거죠. 부지와 건물 등 구성 요소, 부동산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적응 상태를 분석하는 건 균형. 하여튼 구성 요소 나오면 균형.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은 이들 여러 가지 요소에 배분되는데, 자본, 노동 및 경영에 배분된 목 이외에 남아있는 잔여액은 그 배분이 정당하게 행하지는 않은 토지에 귀속된다는 것이 기여의 원칙이 아니라 수익 배분의 원칙. 여러분이 그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에 대한 수익 배분의 원칙. 잔여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잔여만 나오면은 수익입니다. 토지 잔여법의 성립, 이론적 근거가 된다. 자, 부동산의 유효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 환경에 적합, 어울려야 한다는 건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3번은 적합의 원칙. 초과 이윤은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은 결국 초과 이윤을 감소, 소멸시킨다는 것은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 경쟁은 항상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경쟁이 발생하죠. 초과 이윤이 나오면 경쟁. 자, 부동산 가치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 요인이 변화에 따라 상호 원인 결과 인과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을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 5번 정답이네요. 41번 옳은 것을 묻는데, 기여의 원리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를 아니라 생산비가 아니라 기여도, 공헌도를 전부 합한 것. 기여도를 전부 합한 것. 1번 틀린 지문. 2번 부동산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은 그것이 부동산의 수요, 시장 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원리는 적합, 경쟁에 어려운 적합의 원리. 자, 부동산 가치는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된다는 원리는 수요 공급의 원칙. 자,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 여러분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 물으면 요거마다 균형의 원칙. 자, 4번은 균형의 원칙. 5번 예상은 예측입니다. 예상의 원리는 예측의 원칙인데, 부동산 가치란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와 관련된 것은 예측의 원칙. 5번 정답. 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42번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연립주택을 놓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매매 가격 결정을 고민하던 중
인근의 연립주택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이를 기초로 두 사람이 흥정을 한 후에 거래 가액을 결정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거래 사례 수집과 관련한 거 뭐? 대체의 원칙. 대체 가능한 사례를 수집한 거죠. 지역 분석, 작년에 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또 출제를 또 했었죠. 작년 시험에. 자, 우선은 44번 문제,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 설정, 지역 요인 비교, 표준적 사용, 동일 수급권은 다 관련인데 최유효용은 관련 없어요. 최용 지역 분석이 아니라 뭐죠? 개별 분석입니다. 우리 대상,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뭐를 분석하는 거예요?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죠.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해서 대상 부동산에 뭐를?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하는 거죠. 최유효 이용이 나오면 지역 분석이 아니라 뭐다? 개별 분석.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한다. 예, 개별 분석인데 하여튼 의는 시험 문제 단골이죠. 항상 최유효용 가격이라는 거.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은 뭐죠?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특성.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뭐냐?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하여 지역 내 부동산들의 평균적인 이용 방법인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 동향을 명확히 하는 거죠. 표준적 사용이에요. 표준적 사용 또는 표준적 이용이고 또 대상 지역 내 부동산들의 평균 가격인 뭐를? 평균 가격인 가격 수준. 평균 가격인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우리는 지역 분석. (46번) 문제로 갑니다.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까지는 잘 갔는데 뒤에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 구한다 하니까 틀렸어요.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상정, 이게 틀린 지문이죠. 그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 구하는 거 뭐? 개별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지문 1번 정답. 2번 지역 분석의 의의가 나오죠.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용도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지역의 특성이 무엇이냐,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뭐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표준적 이용, 표준적 사용이죠.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을 전체적으로 거시적, 여러분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차원. 넓은 의미, 지역을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거시적 차원에서 뭘로? 전체적, 광역적으로 분석을 하게 돼. 분석, 범위를 묻는 거죠.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이죠. 지역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최유효용은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 분석. 우리 여기 개별 분석은 나중에 무슨 분석? 후행 분석. 후행 분석. 선후, 절차상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여러분 27회 시험은 여기서 정답 물었죠?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로 갑니다. 465페이지에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뿐 두 개밖에 없다? 틀렸죠. 여러분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뭐죠? 감정 평가의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뭐라고 한다?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이 지역을 유사지역. 요거 두 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근 지역,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권역에 뭐도 포함한다? 동일 수도권까지 분석해야겠지.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2번 인근 지역과 동일 수도권 안 내에 있는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을 하여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하고,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가 되면은 사례 수집은 쉬운데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지역의 명성, 지역적 선호도를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는 경향도 있다. 예를 들면 소문난 고급 주택 지역은 대체 지역이 없기 때문에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주거지가 가끔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또 후보지는 용도의 뭐죠? 전환. 이행지는 용도의 이행. 전환, 이행 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숙도가 뭐한 경우? 바로 건축할 수 없다. 건축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때는 뭐가 되죠? 전환, 이행 뭐죠? 전. 이때는 전. 낮은 경우에는 전이다는 거. (56번으로) 갑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보다 선행, 지역 분석이 선행, 개별 분석은 후행. 개별 요인은 해당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하고, 지역, 여러분 3번이 정답이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게 바뀌었거든요.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역 개별이 바뀌었어요. 3번 정답이고,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변해요. 뭐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지역의 범위도 확대되죠. 유동적, 가변적입니다. 변한다.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인근 지역과 상호관계는 유사지역, 인근 지역과 상호관계는 유사지역이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를 동일 수급권. 자, 자, 5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이에요. 그 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가격 수준 있죠. 그럼 가격 수준은 아까 뭐죠? 지역 내 부동산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 맞는 지문이고 1번, 2번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작업. 가격, 한 물건의 가격이죠.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 개별 분석은 가격. 주의해 두셔야 되겠네요. 3번 부동산 가격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분석의 네모,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분석은 하여튼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자,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의 작용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여러분 이 지역의 특성에 개별 요인을 지역 특성에 제약하여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용을 판정하는 겁니다. 4번 맞고 5번 지역 분석은 뭐다? 부분 분석이 아니죠. 지역 분석은 뭐 전체적, 광역적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뭐다? 이건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죠. 감정평가에 대상이 되는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지역 내 하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이건 뭐죠? 거시적이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뭐다? 부분. 전체에 대해서 부분. 광역적에 대해서 국지적인 분석이다. 그리고 틀렸고 거기 최유효용 범위가 아니라 표준적 사용, 표준적 사용의 범위 내에서 최유효용을 판정. 요거죠. 표준적 사용의 범위 내에서 최유효용 판정. 틀린 지문 5번 정답. (6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옳은 걸 묻죠. 지역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에 선행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지역 내에 최유효용을 판정한다. 여러분 행하는 것까지는 잘 맞았는데 뒤에가 틀렸죠. 그 지역 내에 최유효용을 판정하는 게 아니죠. 뭐 표준적 사용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틀린 지문이고 2번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속한의 동그라미.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이 아닙니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개별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자,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밑줄.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유사적 개념이 나왔습니다. 3번 정답.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자, 밑줄 표준화, 일반화가 아니라 뭐 구체화, 예? 구체화, 구체적, 구체화시키는 작업. 그게 틀린 점. 지역 분석은 무슨 거? 부동산의 지역 환경에 적합한가,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의 원칙.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여러분 작년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가능성이 낮고요. 시험에 나오면요. 인근지역 개념, 유사지역 개념, 동일수급권 개념. 요것은 용어 설명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우선 정확히 알아두시고 요게 중요합니다. 요 두 개를 좀 신경 써서 자주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 5문제 정도 이제 출제되는 부분, 감정평가의 방식, 물건별 평가, 그리고 감정평가 용어, 그리고 가격 공시제도 남아있는 5문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